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못다한 이야기 다뤄보는 뉴스플러스 외전 시간입니다. 목요일 진행을 맡은 산업부 박수환 기자입니다. 저희 지금 뭐 실시간 접속자 수 발음이 늘 안 되는데 접속자 수 확인해 보니 현재 23명 접속해 계십니다. 앞으로쪼록 방송 끝날 때까지 떡상하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뭐 오늘 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의견 내실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산업부 양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내용 보면 카카오가 이제 본격적인 규제 대상에 놓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놓여있는 법안만 8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이 될지 관심이 크다. 이런 게 이제 큰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장 빨리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영향이 진짜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해당 금소법 같은 게 이제 가장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금소법. 네, 이게 이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증권업계에 제가 여쭤보니까 이 규제로 인해서 매출액에 크게 타격이 당장은 없을 거다라고 미미하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페이가 속해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95%의 매출이 이제 간편 결제 앱에서 나온다. 네. 금소법 적용을 받는 매출액 비중이 5% 이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네이버는 일단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네. 카카오는 어떤가요? 사실 이번에 제일 심하게 두드려 맞은 게 사실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나온 보도 보니까 네. 이틀 새 한 10조, 시총 네네. 10조 원이 날아갔다고 하던데 카카오는 그러면 영향이 어떨 거라고 이게 보십니까? 이제 네이버보다는 매출액 비중이 좀 크지만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이유가 아예 이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이잖아요. 카카오가 네. 사업을 못하게 카카오페이가 된다고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규제 당국에 대한 인허가를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 카카오의 문어발실 사업 확장, 뭐 꽃배달도 하고 미용실 네. 예약도 해주잖아요. 네, 네. 뭐 카카오 없으면은 못 사는 세상에 그쵸, 살고 있는 그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적이 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 정치권에서 이 여당 대표가 느닷없이 이제 두드려 패겠다고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쵸. 그 배경이 혹시 냄새가 없던가요? 이게 뭐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고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플랫폼을 때려잡는 법안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구글 갑질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이렇게 로컬 플랫폼에게도 규제가 가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긴 하죠. 네, 저번에 뭐 양현주 기자가 아시다시피 구글과 관련해서도 네네. 갑질 네. 관련한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양현주 기자 판단에도 카카오도 약간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라고 사실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내일 전화 받으시겠네요. 카카오가 네. 약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근거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 그리고 알고리즘. 요 세 개인데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어발실 확장, 독과점, 알고리즘. 알고리즘. 네. 아주 발음은 굴리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보면 이제 계열사가 158개이거든요. 근데 그 계열사의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국내 골목 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미장원. 그쵸. 아시다시피 뭐 골프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엄청 많은 걸 하거든요. 근데 또 카카오톡이라는 이 간편한 수단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장악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근데 또 알고리즘의 문제가 또 있는데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 혹시 카카오티
아, 그쵸. 이용 한번 해보신 적 비 오는 날 자주 쓰죠. 아, 네. 그 혹시 스마트 호출이나 일반 호출 중에 비싸서 어떤 안 걸 쓰죠. 많이 쓰시는지. 네, 비싸서. 네. 그래서 주로 일반 호출을 선호하는데 네, 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이제 네. 당연히 내가 이 돈 아끼자고 지금 벌벌 떨 필요 있나. 3,000원 지르면 바로 이제 오시는 경향이 그쵸, 없잖아 오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스마트 호출을 선택을 하면 되게 빨리 바로 잡히는데 일반 호출을 선택하면 죽어도 택시가 안 잡히는 죽어도.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느 지역에서 그러던가요? 대구가 그러던가요? 어느 지역에도 이제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주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알고리즘이 공개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증은 있어. 이게 돈을 더 주면 택시가 빨리 잡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심증은 있는데 이게 물증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답해 미칠 노릇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되니까 네이버보단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렇게 소비자들의 비판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카카오에 유독 이제 더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보다 느껴지는 게 확실히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좀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네. 있어서 없잖아 그런 면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이게 항상 카카오의 한계로 지목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내수용 플랫폼이다. 네.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해도 네이버만 해도 사실 해외에서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웹툰도 그렇고. 근데 카카오는 그런 게 사실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정도인가요? 실제로 이제 뭐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앞으로 이제 웹툰을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도 이제 해외 매출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해외 플랫폼과 MOU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을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최근에도 국내 이제 자잘자잘한 사업들과의 계열사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얘기하는 카카오 규제 법안만 8개가 나온 이 상황, 결국은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 때려잡는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든 게 이게 예전에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렇죠. 대형마트를 잡을 때랑 똑같은 메커니즘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경총 손경식 회장이었나요? 이 예전 기준으로 이제 공정거래법을 아직까지도 적용하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게 사실 이 온라인 플랫폼을 때려잡는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거대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비판에서 이제 이런 관련 법안들이 그러니까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대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인데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르면 이제 그 플랫폼 기업과 그 입점업체 간에 표준화된 계약서를 반드시 이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적용 대상 기준이 매출액 100억, 중개거래액 1000억인데 이 중개거래액 1000억이 사실 어플이 조금만 뜨면 금방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스타트업계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만들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금방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적용 그 기준에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는가 보면 100여 개 정도라고 이렇게 현재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 때리다가 그쵸. 애꿎은 새싹들까지 다 밟아버리는 그쵸. 파초파트 불지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태생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회사가 158개가 된다. 근데 이게 김범수 소장 경영 스타일 자체가 이게 뭔가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막 흔들려는 방식이 아니라 되게 자율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는 게 있을까요? 영향을 주는 게 있죠. 사실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총수가 있고 이렇게 지배 구조 하에 이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것도 이제 런칭을 할 때 어떤 내부적인 합의가 있고 나서 시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대로 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가을님께서 플랫폼 기업은 다 수수료 먹기라고, 이게 정확한 지적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 뭐, 이 유통기업도 똑같거든요. 유통기업도 뭐 제조사들 이제 데려다가 이제 쇼핑 매장 만들어주고 그래서 판매하는 거니까. 근데 이 영역이 이제 점점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IT 기업들이 이게 이 대상에 놓인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읽어보면은, 라인님께서 선두 기업 때려잡으면 누가 선두로 나가려고 할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현주 기자가 좀 취재할 때 이 네이버랑 카카오 들어가시잖아요. 사람들 좀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뭐, 이 네이버에서는 혜진님 냄새가 나고, 카카오에서는 범수님 냄새가 나고 하던가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카카오 분들이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예,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유롭다. 의미가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다 보니, 그러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들 좀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일반 기업들보다. 네, 카카오가 좀 자유로운 마인드라고 네네. 보여지고, 네. 그럼 네이버는 좀 어떤 느낌이 강해요? 자유로움 속에서 이게 딱 뭔가 선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공태가 있다. 네, 공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네네. 없잖아 있다. 그렇게 느껴지군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제 결국은 여당 대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뭐라도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로 읽혀져요. 네. 느낌도.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한 근심과 이 손가락질을 여의도를 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가 전망 약간 뭐, 이 양 기자님께 묻기 좀 민망하지만 이 주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게 사실 주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네. 거긴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뭐 이 규제가 당장 카카오와 네이버의 매출에 큰 타격을 미칠 거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지금 당장은 뭐 그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천편일률적인 답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또 궁금한 네네. 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내년에 큰 투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맘때 이런 얘기를 나온 게 약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네.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지 양 교수님의 해안을 듣고 싶은데. 오늘 되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렇게 표심 때문이다라고 그 일각에서 보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수님들께도 많이 여쭤보긴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뭐 이 시기에 그 예전 타다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 이제 타다 규제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을 네.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또 똑같이 표심 잡기가 아니냐. 그쵸, 뭐 그쵸. 이런 비판이 나왔었어요. 그 빵으로 집을 만들겠다던 그쵸. 분의 네, 최대 네. 치적 중에 하나가 이제 타다를 몰살시킨.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일 수 있다. 네. 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죠. 사실 구글 갑질 방지법 때 좀 쏠쏠했거든요. 쏠쏠했던 이게 약간 이제 그 괜찮은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선두적으로 이제 첫 세계 그 글로벌적으로 처음 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제 규제를 때린 사례니까 굉장히 이제 되게 잘했다. 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뜨고 평가들도 그렇죠. 많이 받고 그렇죠. 또 양 기자님도 그렇게 평가하셨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끝으로 그것도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이 정치권의 움직임인데,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잘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 정치권의 입장도 있고, 사실 뭐 골목상고 소상공인들 그쵸, 다 그쵸. 중요하니까, 그게 좀 나이스한 이 답변, 이 네. 방안을 만들려면 좀 네. 어떤 노력,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계류된 법안이 지금 이제 발의된 건 아니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업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굉장히 많이 빨리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이 규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또 통과를 시켰는데 법안이 실제로 발의될 때는
또 이게 이미 이 플랫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까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뭐 선의를 가지고 만드는 법안은 많아도 그죠? 말을 끝까지 해주세요. 뭐 이게 선의를 갖고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그게 이제 나쁜 법안으로 그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업계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한다. 이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카카오에게 한마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 이 양현주 기자님과의 플랫폼법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카카오 관련된 취재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네. 혹시 좀 이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셔서 우리 주주님들, 네, 네. 우리의 우방은 주주님들이니까 그렇죠. 주주님의 권리를 잘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라임님이 좀